평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명당도 운때가 맞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전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로서는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연 지질은 누구에나 똑같은 길을 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해서 다른 자연의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만한 자질, 선량한 마음과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지사가 당시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사람은 선량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베푸는 것도 또 선량하게 사는 모습도 그런 사람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때가 맞아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역시 좋은 운을 또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양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택이라 하면 그 집터와 그 터에 지어진 건물을 양택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양택도 그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터에도 좌청룡 우백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양택이나 음택이나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리를 정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음택은 음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음택을 하는 것이고 양택은 양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정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택은 또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면은 역시 음택과 마찬가지로 형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좌청룡 우백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택의 형상이죠.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가 형성되어 있으면 꼭 산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의 형상이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그것이 좌청룡 우백호로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가 형성된 것은 그 집터에서 살게 되면 화목하다. 청룡백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가정이 화목하다 보면 하는 일이 잘 되죠.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좋단 말이죠. 분위기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화를 잘 이해해주고 또 그 좋은 대화 속에는 가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모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정마다 화목하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이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고 그 어떤 말 속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대화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려면 역시 풍수에서는 이 좌청룡 우백호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양택의 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청룡백호도 있어야 되지만 앞에 그 주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 어떤 건물이 좀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형상이 주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부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많은데요. 지금 다음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조작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부가 형성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택에서도. 그 다음에 이 뒤에 현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현무라고 그러는데, 이 배경이 딱 그 집을 받쳐주고 있다 말이죠. 이 받쳐주고 있으면은 상당히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잘 추진이 잘 됩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형상이 있으면. 그래서 이 현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좋은 길지란 근본적으로 그 터가 형상의 기가 모아지는 것이 좋은 터입니다. 우선 집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좋은 집터에 거기에 걸맞게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집터가 좋은데 이 그 터에 맞춰서 좌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좌양을 잘못하면 그 길지가 흉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집터에는 동양으로 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서양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좋은 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좋은 집터에는 집을 그 터에 맞춰서 좌양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음택풍수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만일 또 좋은 터에다가 집 좌양도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문의 좌양이, 대문인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대문이 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문이 만일 그 집 좌양에 따라서 대문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대문은 동양 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문이 서양 가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집터에다 집 좌양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대문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집은 양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남양 쪽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보면은 거의 8, 90%는 남양으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집이 남양이라면 대문은 동양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 동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해가 뜰 때 왕성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때부터 이제 왕성하게 기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해가 뜨면서 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다가 대문이 있게 되면 그 좋은 기가 먼저 해가 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기도 있지만 또 화목한 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문은 동쪽으로 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대문을 만일 서쪽이나 북쪽으로, 서북간 쪽으로 대문을 내게 되면 항상 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남쪽으로나 동남간으로 대문이 나 있는 집은 이 가장 나가서 하는 일이요 잘 됩니다. 거의 누구한테 거의 시비도 안 걸리고 하는 일의 추진이 잘 돼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서북간으로 대문이 되어 있는 집은 가장이 대개 보면은 입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힘이 강하지가 못해요. 말의 힘이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말의 힘이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해도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서히 기가 빠진다. 서서히 재물이 빠지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 간에 서북간에는 절대 대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단
그 형상이, 그 산의 형상이라든가 그 집 주변의 그 형상이 서북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서북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땐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주작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대개 80~90%는 80~90%도 더 될 겁니다. 서북간으로는 대문 내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집터가 이제 그 길지에 더 좋은 좌양을 맞춰서 치면 아주 훌륭한 길지가 되겠지만, 만일 집터가 흉터가 아니라면 무해무득한 것이라고 하면요, 이런 집은 집좌양만 잘해도 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남양집에다 동쪽으로 문만 내도 길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이런 우리 그 서울 시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 시내에는 사실은 어떻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또 뭐 도시계획이 다 돼 있어, 길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이미 대개 뭐 정문 대문이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풍수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즘에는 이제 흔히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가는 것이, 아파트에도 그 풍수가 적용됩니까? 그럼 어떻게 적용되느냐, 적용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단지 내라 하더라도 동별 다르고 라인별 다르고 층별 다릅니다. 이 풍수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개 보면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또 이 양쪽 그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한쪽 집은 길지가 되지만 한쪽 집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라인별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층별이 다르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 형상이, 물론 지기라는 것이 5층 이상은 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가 좋지만, 그래도 이 형상이 그 주변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낮은 층이 좋을 수가 있고 또 높은 층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별로도 다른 거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풍수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다.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동이, 이쪽 동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동은 위치가 또 옆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지라는 것은 그 형상에 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동이든 간은 흉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아파트 내에 무슨 뭐 풍수가가 뭐 적용시켜서 이건 길지르다가 됐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풍수에 맞춰서 짓질 않고 경제원리, 이렇게 지어서 많이 공급함으로써 내가 수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는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절대 다 길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사 가는 날 가는 방향을 또 많이들 따지십니다. 그래서 집터는 두 번째고 우선 이사 가는 날 그쪽 방향으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크게 영향받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근본적으로 좋은 집이면은 거기서 좋은 집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좋은 집터라면. 그렇다면 좋은 집터인데 방향이 틀리다는 건 얘기가 안 되죠. 좋은 집에서 살면은, 길지에 살면은 길지만큼 발전하는 건데 왜 방향을 왜 따지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죠. 또 이사 가는 날도 그래요. 이사 가는 날은 사람마다
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음력 아흐렛날, 열흘날, 19일날, 20날, 29일날, 30날 이것이 선응날에서 대개 그런 날을 이사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공휴일날 이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날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운명이 다 다릅니다. 좋은 날이 다 각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 가는 날, 좋은 날 가면 그날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는 겁니다. 이사 가는 날 좋다고 그래서 그 집이 좋은 흉지가 길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삿날이 좋다고 해서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삿날은 그날 하는 일만 잘 된다. 순조롭게. 이래서 이삿날은 그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삿날과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얼마만큼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이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삿날을 잡아달라고 그래. 그래서 잡아드렸죠. 그랬더니 부적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적은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거기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굳이 써달라고 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는데 왜 그냥 하셔도 된다는데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그게 있어야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하도 그러길래 앉아있으라고 그래놓고는 제가 백지에다가 부자부자를 써가지고 부적 넣는 그 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드리면서 이걸 가져가셔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보여줘도 안 되고 꼭 가지고 계시라고. 근데 약 한 1년 정도 되면서 다시 그 아주머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는 선생님이 부적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아주 자손들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이런 부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적이라는 것이 그런 효력이 어떤 가정에 화목한 그 효력을 주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적은 하나의 믿음이죠. 그냥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이 부적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줘서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적에 해당되는 비슷한 얘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고사를 잘해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다면 잘 된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죠. 부적의 그 원리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력을 우리는 이용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그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과학의 시대에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고 행동한다면 좀 어리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양택, 양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터가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집을 잘 지어야 길들여서 된다는 것, 또 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도 집의 그 좌양을 잘 지으면 길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이 양택의 의력도 음택과 같이 청명백호라는 여러가지 형상이 잘 갖춰짐으로써 용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택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집 앞에 있는 물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이 집 앞에 있다든가 하는 건 좋아요. 다만 이 물이 고여 있어도 좋은데 흐르는 물이라면
집 앞으로 들어오는 형상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에 길지가 되는 거죠. 만일 집 앞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이라 그러면 이게 기가, 재물이 모든 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길과 흉이 상반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SBS 그런 건물은 옛날 구건물이죠. 상당한 길집니다. 지금 그 건물에서 오래전부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 됐어요. 그게 한 건물에 들어오는 형상이라고 그렇습니다. 다만 모 그룹은 빠져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문을 바꿔야 그 길지가 된다는 제가 기사를 한 번 또 낸 적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길지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개인이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지에서는 정말 그 흉지만큼 낙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양택, 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양택의 위력, 이 양택이 좋았을 때는 어느 만큼의 그 영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